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상한가 스크랩 문 오늘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의 황윤기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힘든 수요일이 다시 한번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보다도 약세 흐름이 더욱더 강하게 연출이 되고 말았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심상치가 않았죠. 특히 선물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매도하면서 셀 코리아가 펼쳐졌습니다. 이 여파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고 말았네요. 네, 좀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런 날에는 전문가님들의 시장 대응력, 말씀 그리고 수업들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락장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죠? 좋은 때가 올 때까지 저희 상한가 스크린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중간 점검 수요일 다시 한번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너무 뵙고 싶었고요.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됩니다. 이 중동 리스크 그리고 대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많이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오늘 양대지수 고점과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한 줄 요약을 뭐라고 해주실지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시장 얘기를 하면서 물론 뭐 최근에 시장의 하락성이 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좀 반등을 좀 한번 기다려보고 기술적 반등에 이제 좀 위치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악재성 요인들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일봉상의 주요 구간들을 좀 이탈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공간에서 약간 좀 심리적으로 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투매 심리들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2022년도, 2023년도에 좀 급락장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우리 주식 시장에 좀 치명적으로 좀 다가왔던 날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시장이 빠지고 하락 추세에서는 뭐 시장을 바라보는 뭐 분석 글이라던가 특히나 이제 뉴스 기사들 이런 것들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유에만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빠질 때는 빠지는 명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갖다 맞추는 그런 식으로 좀 발표가 되죠. 아마 오늘도 뭐 시장이 좀 많이 흐려지면서 좀 더 우려될 만한 그 다음에 뭐 시장을 조금 더 전망을 안 좋게 보는 그런 기사들이 좀 시장에서 좀 더 많이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겠죠. 뭐 시장의 금리나 가능성에 대한 뭐 확률에 대한 그 변동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는 뭐 중동 지역부터 해가지고 뭐 가까운 이제 뭐 대북 관계에서까지 지정학 리스크가 좀 더 부각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은 특히나 이제 방산주들이 급등을 좀 많이 한 걸로 봐서 시장이 빠지는 이유를 지정학적 리스크에 포커싱을 좀 더 맞춘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과거에 뭐 작년에도 그랬고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뭐 대북 관련된 혹은 뭐 이제 글로벌 그 지정학 리스크를 항상 좀 달고 가는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런 결과들은 뭐 계속해서 좀 나왔었는데 시장이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서 강하게 빠지고 그 다음에 굵게 하루 만에 급락으로 빠져버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거가 되고 해소가 되었었을 때는 V자 반등 혹은 그에 준하는 속도로 빠른 반등이 이어졌던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좀 저도 오늘 시장이 많이 좀 당황스럽고 생각한 것보다도 좀 더 많이 빠져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은 맞지만 우리가 뭐 시장을 우리 마음대로 이제 변화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한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대응책들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나는 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을 통해서 2024년도에 세 자리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연초에 담기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리고 이제 무료 방송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보다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때는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아니면 이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이 종목의 이유가 아닌 뭐 다른 좀 외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음봉이라던가 조정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확신이 들고 내가 확실하게 투자할 계획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기회로 보고 음봉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저는 뭐 의견이 변화된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뭐 시장의 외적인 요소들이 잠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그 중에서 굉장히 좋고 전망이 좋고 힘이 좋은 종목들까지 같이 조정이 나오고 음봉이 밀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회로 삼을 그런 지혜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지수가 이탈했기 때문에 뭐 내일 반등을 할 거예요. 뭐 내일 바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일단은 좀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서 글로벌 뉴스들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저의 노란톡에 들어왔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이 빠지면서 반사익 수혜주가 분명히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었죠. 오늘도 있었고 지난주에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락장을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지, 오늘 시장이 빠지는 이유와 거기에서 이제 좀 후속으로 반사익 수혜가 나올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시장이 빠질 때는 우리가 또 기다림의 시기를 또 가져야 되죠.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반사익 수혜주와 수급 쏠림 종목들이 또 많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기적인 접근들도 한번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과 역행하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찾아가야 되는데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평소보다 좀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책을 가지고 오지 않고요. 뭐 책보다 좀 더 큰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저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이 하락장과 급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무기를 장착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파이팅 하시고 끝까지 한번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에 악재가 많습니다. 한 줄 요약, 투자 기업의 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이럴수록 힘을 내서 어려운 종목, 어려운 시장 한번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만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요. 오늘 시장에도 어떤 종목들은 반짝 또 튀었죠. 이런 종목들이 어디 있는지 특징주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는 부진했지만 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죠. 첫 번째로 말씀 주실 종목이 어딜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로봇주 중에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오늘 뭐 유독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네. 시장과 강하게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 상승 종목들이 좀 거의 없었어요. 코스닥에서는 1,400개 이상의 하락 종목이 나왔습니다. 보통 1,000개 정도만 하락 종목이 넘어가도 오늘 좀 시장 무겁네, 오늘 상승 종목이 좀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1,400개가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뭐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오늘 뭐 한 5%라든가 뭐 10% 정도 올라갈 수 있었던 재료들이 다른 종목들이 다 빠지고 수급 쏠림들이 더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이 더 들어간 모습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겠죠. 오늘은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전쟁 반사익 수혜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시장이 좀 잠잠해진다라던가 요런 악재들이 이제 좀 시장에 녹아서 아니면 이제 좀 내성이 생겨서 어느 정도 좀 둔하게 이제 시장에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은 반등을 할 것이고, 시장이 반등할 때 재료가 더 강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시장이 빠졌을 때 방어력이 좀 더 좋은 섹터 업종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기회들이 생기겠죠. 근데 오늘 에브리봇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장중에는 20%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오늘의 특징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흥행했었던 로봇주들 안에서도 대표적인 변동성 종목이 되기도 하죠. 뭐 시가총액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뭐 대장의 역할을 하지만, 최근에 삼성발 이슈를 끌어오면서 로봇주들이 뛰어 올랐었을 때는 에브리봇이 변동성 측면에서는 가장 빠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로봇주들은 아직까지 재료가 소진되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라는 부분들을 에브리봇이 오늘 좀 주가의 움직임으로 대변을 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에브리봇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이런 단기성 종목들이라던가 테마성 종목들을 볼 때는 이제 일봉상 차트라던가 주봉상 차트라던가 이런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병행을 해야 승률이 잘 나오고 타점과 타이밍을 잘 잡아갈 수 있겠죠. 최근에 올라서는 이 저항선이 이평선을 돌파하는 자리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시기들, 그리고 이 돌파하는 자리가 과거에 저항으로 여러 번 작용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부여된 자리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좀 봤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구간이 이미 뭐 차트에서도 좀 보여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오늘 관련된 로봇주들이 시장에 의해서 에브리봇처럼 모두 다 날아가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시드렸던 로봇주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수익을 냈었던 로보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로봇주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직까지는 테마의 힘이 살아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눈치 제기를 좀 하시되 시장의 낙폭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반등에 대한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저가 매수를 할 종목이라던가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저는 로보주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뭐 로보 이런 종목들 들 올라간 종목들의 시야를 좀 돌리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에브리봇도 그렇고 뭐 다른 로봇주들도 그렇고 이번에 삼성과 LG 쪽에서 좀 발표를 좀 강하게 했었고 시장에서는 로봇이라는 업종과 로봇이라는 테마에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최근에 모멘텀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다시 일어서면서 좀 명분들이 많이 살아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을 오늘 에브리봇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비록 우리가 지난주에 좀 단기 수익으로 한번 끝내긴 했지만 추가적인 제 접근도 충분히 유효하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브리봇. 우리 전문가님께서 월요일에는 휴림 로봇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락장 안에서도 17%나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한 에브리봇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기업발 호재의 요즘 같은 하락장에도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에브리봇입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특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들을 네.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연초부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관련 종목들 정말 잘 챙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다음 특징주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다음 특징주로는 한일사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사료주들이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에 반사익 수혜주로 된 게 한 2년, 3년 정도 전부터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이제 뭐 수출 통제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좀 문제를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뭐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가 이후에 좀 테마적인 반사익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좀 지정학 리스크들이 많죠. 뭐 대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홍해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정유주들이라던가 에너지주들이 살짝 좀 반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사실 주인공은 방산주들이 그 이제 좀 주요 종목들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서 이제 좀 곡물 관련된 사료주들이 시장에서 재차 부각이 좀 되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바닥에서 좀 튀어오르는 그림들이 시장에서는 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방산주를 오늘 잡기에는 좀 아니면 이제 뭐 내일 잡기에는 좀 늦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새로운 테마가 나오고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좀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사료주라던가 아니면 뭐 LNG 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원고를 보낼 때 특징주로 한일사료를 좀 제시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같이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좀 소폭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일 당장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하기에는 내일 시초가가 조금 좀 부담이 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오늘 뭐 좀 시장이 불안했었던 요소들 그다음에 사료주들 다음 후속 종목으로 봐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사료주들한테도 이렇게 순환매가 왔구나.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오늘은 또 이슈가 좀 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눈에 띄었던 게 이 장마감 얼마 안 남기고 갑자기 17%가 급등을 했거든요. 요즘 순환매가 돌고 있는 테마들이 꽤 있는데 이 사료주 역시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20.26%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한 한일사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수업 때 또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방송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히 마지막으로 방산주 관련해서 또 그냥 짚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외신에서는 지금 한반도 상황이 1950년도 들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고조된 것 같은 우리 시장인데 이 안에서 또 방산주를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관련해서 혹시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방산주의 대장은 사실 빅텍이었는데 네. 오늘은 스페코가 상한가를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해외 언론이라던가 해외에서 약간 좀 북한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 좀
크게 심각하게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막 북한에서 이제 도발이 오고 그러면은 또 저러네 뭐 이제 뭐 또 이러다가 또 한 번 지나가겠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뭐 지금은 지정학 리스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이제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뒤에 강의에서도 좀 오늘 방산주들이 왜 그렇게 셌는지 부가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아무튼 뭐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을 보고, TV 방송을 보고 노란톡에 같이 들어오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스페코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잡으면은 이제 피식 웃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뭐 일찍 팔아서 아쉽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스페코라는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제시를 드리고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뭐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빅텍으로 시작을 해서 스페코가 오늘 상한가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뭐 슈니드라던가 퍼스텍이라던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방산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로템도 방산주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뭐 K9 전차 수출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기대감과 이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뭐 방산주이지만 뭐 약간 시가총액이 큰 뭐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이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천원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반응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방산주들을 저는 보면은 뭐 항상 이제 뭐 지정학 리스크가 나오면은 방산주들이 급등을 하거나 뭐 이제 터지는 경우들이 보통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방산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급등을 보이기 전에는 항상 차트에다가 단서를 남기더라고요. 빅텍 같은 경우는 뭐 더 눈에 띄게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항상 그런 반응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투자자들이 빅텍이라던가 스페코의 대주주가 북한에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좀 우스갯소리도 하고 계신데,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 뭐 빅텍에도 그랬고 스페코에서도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스페코를 바닥에서 급등하기 전에 좀 우리가 수상하게 여기고 미리 좀 제시를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스페코는 오늘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간 상황에서 내일 더 갈 거예요, 뭐 더 사세요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스페코가 오늘은 이제 대장 역할을 했고, 빅텍과 스페코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뭐 한일단조라던가 퍼스텍이라던가 그런 종목들, 아니면은 포메탈이라는 종목도 방산주격에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열이 많이 되면은 후속주를 찾으려고 할 테니까 이제 뭐 퍼스텍이 더 가거나 방산주들이 뭐 시장이 더 빠져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후속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이제 강의에 다 녹여냈으니까요. 오늘은 참 특징주 급등했던 종목들이 시장과 반사익수주들밖에 없었구나, 뭐 이런 부분들만 좀 인식하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한 이 방산주 스페코라서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았습니다. 네, 근래 들어서 이슈 때문에 4거래일 연속 상승세 그려주고 있죠. 한반도 전쟁 불안감으로 오늘 외국인 팔자세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스페코 짚어주셨고요. 또 좀 이따가 또 방송 안에서, 수업 안에서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방송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내용은 조금 더 깊이 있고 무료 방송은 더 특별하다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이 더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링크가 이렇게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보이실 거고요.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노란톡 채널도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자응 대응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노란톡 버튼도 눌러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수업 준비를 마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조금 더 간절해지겠죠?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죠. 사실 오늘은 강의보다는 우리 투자자분들이랑 또 비도 오는데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좀 하방으로 많이 내려왔었고 뭔가 좀 의지를 좀 많이 뺏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장의 방향을 우리가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다음에 저와 또 함께하는 소통하는 공간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결과로 좀 증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들을 실시간으로 좀 잘 파악을 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또 링크와 그다음에 이제 QR 코드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저와 장중에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좀 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뭐 당일 특징주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노란톡에도 좀 많이 들어와 주시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을 같이 좀 타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스포를 좀 드렸는데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는 더 좋은 선물을 좀 가지고 왔는데 뭐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시장 안에서는 이런 특징주들이라던가 단기 매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빠지기 때문에 수급 쏠림이 가는 그런 종목들과 재료주들을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포착해낼 수 있는 종목 검색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목을 발굴하고 실제로 제가 추천드리고 같이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도 제 종목 발굴기, 종목 검색기에 의해서 포착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오늘 뭐 시장이 많이 어려웠던 만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라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검색식과 설치하는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식을 잘 못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 초보분들이 가끔 뭐 종목 검색기 보내주세요 하시면서 이게 뭐 택배로 받는 거냐 이제 막 좀 물질적인 거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계시는 뭐 MTS나 HTS에 이제 설정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오늘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발굴해주는 검색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 뒤에서 이제 안내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오늘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또 좋은 선물로 마구마구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뭐 왼쪽이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제가 지난 시장 얘기를 했었을 때 기술적인 반등 구간들이 온 만큼 일단은 여기에서의 반응을 좀 보고 악재가 더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하지만 이탈이 되는 순간에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의 방향으로 가면서 좀 아쉬운 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요 구간들을 좀 이탈하고 뭐 뉴스의 강도가 막 엄청나게 강해진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요인들이 이제 매도로 쏠리게 되면서 좀 불안한 그림들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항상 글로벌 악재에는 좀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좀 선행하는 그림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미증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뭐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이틀 텀을 두고 이제 또 다시 나와서 방송을 하고 그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뭐 급등을 하기도 하고 1주 안에서도 뭐 두세 종목이 수익 실현이 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뭐 아쉽게도 모든 종목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같이 따라가고 좀 내려오는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드렸었던 뭐 첫 번째 뭐 제약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세 자리 목표 수익률을 위해서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이제 뭐 내일 추가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앞에다가 잠깐 써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제약주 성격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뭐 3월 달에 될지 늦춰질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도에는 충분히 기대감이 불러올 것이고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약주들은 대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변동이 없고요. 뭐 TA항공 실적주로 제시를 드렸던 TA항공은 사실 뭐 이미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시장이 빠졌는데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리뷰는 딱히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와 뭐 식스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은 오히려 좀 기회로 보고 좀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음 장 우리 시장이 왜 빠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올라갈 때는 막 좋은 뉴스들만 더해지고요. 시장이 빠질 때는 좀 아쉬운 뉴스들이 좀 많이 더해지죠.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연준의 이제 뭐 주요 인사들이 시장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데 어제는 좀 매파적인 언급들이 시장에서 뉴스로 좀 더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약간 좀 가벼운 그런 좀 악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지정학 리스크라고 하죠. 다음 장의 내용들 기사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홍해에서 그리스 화물선이 뭐 미사일을 맞았다. 그 다음에 미국은 뭐 홍해 공격에 후티 반군 테러 단체 재지정을 계획할 것이다. 이제 이게 과거에 이제 테러 단체 지정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좀 지정이 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좀 해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저런 일이 또 있다 보니까 재지정 계획이 됐다. 그러면서 약간 좀 더 트러블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지정하는 리스크가 좀 큰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좀 불안한 요소들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지정학 리스크에 맞서서 이제 반사익 수혜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자, 다음 장.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슈 체크, 홍해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래서 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겼다. 그 다음에 뭐 항공 운임이 급등이 우려가 된다. 그 다음에 뭐 카타르 홍해 통한 LNG 운송 중단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는데, 사실 요 뉴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 뉴스 전에 아까 이제 홍해 관련된 이슈가 처음 나왔었을 때는 이 해운주들이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한해운이라던가 흥하해운, 뭐 HMM, KSS 해운,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뭐 눈으로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요 반사익 수혜주들 이 리스트들이 좀 필요하시면은 제가 노란톡에 요청하시면은 자료를 같이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운주들이 이제 좀 반응을 좀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물류난에 대한 우려감들이 막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동방이라던가 뭐 KCTC라던가 한솔 로지스틱스 요런 이제 좀 1차적인 물류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최근에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응이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다음 차트 이미 좀 올라간 차트들을 보면은 동방 같은 경우도 시장 반사익 수혜들이 이제 붙으면서 이제 좀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단기간 안에 급등이 나오고 올라간 종목들을 이 위치에서 따라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제가 물론 전에 이런 위치에서 추천을 드렸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시장에 순응하고 이 이슈가 더 세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흘러갈 수 있을 만한 후속 종목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PPT가 좀 꼬이기는 했는데 우리 전장에 있었던 그 항공 뉴스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해상 운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운주들이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홍해 공격에 해상 운송이 차질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 물류 쪽 항공 운임이 급등할 우려들이 좀 많이 커졌다라는 뉴스들이 시장에서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뉴스들을 보시면은 카타르에서 홍해를 통한 LNG 운송이 중단이 됐다. 그리고 오늘 LNG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첫 반응을 좀 보였죠. 해운주들은 지난주부터 이제 반응을 좀 보였었던 반면에 오늘 새롭게 부각이 된 LNG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뉴스는 나왔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 뒤로 이제 다시 넘어가면서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다음 장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LNG 관련된 종목으로는 오늘 시장에서는 뭐 1승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10% 넘게 이제 반응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차트에는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LNG 관련된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그 외 에너지 종목들, 뭐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있고 SH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제가 좀 다 지금 차트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순환매 관점으로 단기 매매를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1순위 LNG에서는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1승 요 종목을 좀 권장을 드린다. 1승 같은 경우는 LNG랑 그 뉴스의 그 밀접도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해외에서 LNG 뉴스들이 터지고 하면은
1승은 이제 조선 기자재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최근에 보여지는 거래량도 그렇고 바닥 돌파 위치가 1승이나 뭐 중앙 에너비스는 상방으로 이제 막 열어놓고 열려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하셨다가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못한다고 하면은 방산주의 강세가 그다음에 시장에 좀 반사익 수혜주들이 힘을 더 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후속 종목의 느낌으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항공물류 관련된 종목들은 LCC 업체보다는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던가 아시아나 IDT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특징주로 한일사료라는 종목을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순환매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너무 세고 그다음에 막 해운주들도 올라가고 지정학 리스크는 커져서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를 좀 찾아가는 테마의 움직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뭐 LNG들도 반응이 나왔지만 오늘은 조금 더 세게 사료 종목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제법 좀 많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이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이 될 거고요.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땐 한탑이라던가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좀 얕게 반응을 보일 건데 내일 뭐 이쪽에 반응을 보이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리스트 종목들도 한번 눈으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장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뭐 뒤에 차트 강의도 진행을 하겠지만 시장이 요즘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이제 시장이 더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을 놓고 우리가 이제 좀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시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종목들은 전쟁 반사익주의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할 때보다는 시장이 좀 무거울 때 이용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최근에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북 갈등 이슈가 굉장히 좀 커졌죠. 과거에는 그냥 좀 조용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북한이 도발을 좀 하고 하면은 그냥 뭐 당일 뉴스로 좀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터라 시장에서는 더 강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흐름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반민족, 반역 사적 집단으로 이제 자인, 그 다음에 몇 배로 응징을 할 것이다. 뭐 미국은 북한이 실망스럽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정은 같은 경우도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조금 좀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외신에서 해외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려하는 듯한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산주들의 빅텍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코라던가 이런 종목들의 좀 더 격한 반응을 좀 이끌었죠. 근데 사실 이런 방산주들이 이렇게 강할 이유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사를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또 그 다음 장으로 갈게요.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정치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죠. 그리고 네, 사진이 하나가 이제 누락이 됐나 봅니다. 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경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화당의 경선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좀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죠. 이제 막 경선이 시작된 이제 한 지역일 뿐인데 시장에서는 좀 더 열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오늘 빠지는 시장에 갖다 맞추기 식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그 우세론 뉴스가 좀 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미국의 이제 IRA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지는 이유가 됐다 이렇게 좀 억지 해석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금 힘을 좀 다시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1월 달에 있을 대선에서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좀 유력해 보인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과거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었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의 비교를 해보면은 민주당은 친환경 에너지들이 이제 정책주가 됐었고 트럼프, 특히나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좀 성격이 화끈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오직 뭐 미국만 이렇게 좀 챙기는 그런 입장들을 좀 고수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방산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정책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뭐 북한과의 뉴스가 있고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이슈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총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테마주였던 방산주들의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저랑 같이 이제 장중에 공유하시고 이제 소통하시고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방산주들을 많이 좀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시황 설명에서도 방산주를 또 강조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치를 많이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하루가 좀 더 지나고 이틀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방산주들은 좀 이미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후속으로 갈 만한 방산주들도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미 급등된 방산주를 이제 좀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추격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제가 앞서서 제시 드렸었던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을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방산주들이 오늘 뭐 강세를 워낙 또 세게 보여주고 흐름을 좀 잘 가다 보니까 이 중에서 스페코라는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스페코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 추천주로 이제 제시를 좀 드렸었죠. 물론 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 스페코라는 종목을 이제 빅텍이 먼저 움직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코가 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이 흐름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차트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지금 매집의 흔적이 눈에 띄게 보여진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간단하게 좀 팁을 알려드리고 이런 스페코 같은 경우도 제가 이 검색식에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좀 참고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제 스페코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잡는 방법과 그런 종목들이 이제 포착이 되는 검색식을 오늘 또 선물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볼까요? 네, 다음 화면으로 좀 더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급등 종목들, 급등주 1타 강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로소 제가 좀 스킬적인 매매와 기술적인 매매들에 대한 좀 간단한 소개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간 전문가 그 활동을 좀 오래 하면서 저도 뭐 산전수전을 다 겪고 좋은 결과도 있었고 반면에 뭐 실패해서 좀 다시 배우게 되는 계기들도 있었고 했죠. 근데 항상 그 제가 성공한 사례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할 때마다 급등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뭐, 혹은 상한가 혹은 뭐 20% 이상대 급등하는 종목들은 웬만한 종목들은 항상 급등 전에 단서를 남깁니다. 근데 단서를 남기는 그 공간 자체가 항상 차트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무조건 차트에 단서를 남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없는 종목 범위가 되는 거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눈에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명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단타 기술을 습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용들을 보시면은 오늘은 좀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차트를 보면서 의미 있는 구간들, 그러니까 차트에서 어디가 의미가 부여가 되고 이 의미가 돌파가 됐었을 때 힘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의 부분들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역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 종목이 차트가 굉장히 수상한데 올라갈 준비를 다 마쳤는데 얘가 왜 이렇게 준비를 마쳤지? 그럼 역으로 한번 좀 파헤쳐 보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내가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준비된 차트와 명분이 더해지면 항상 급등을 해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스펙포를 잡을 때도 어떤 부분들을 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넘어서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노란톡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이제 노란톡 안에서 스크롤을 쭉쭉 올려보셔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스페코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를 드리고 차트 캡처해서 이 차트를 캡처해서 보여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코의 이제 지난주 차트예요. 근데 이 종목이 바닥에서 일단은 과열되지 않은 구간이죠. 바닥을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하는 이런 위치들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못 받고 있던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센 거래량이 한번 포착이 됐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기준이 되는 거래량들은 주가의 방향을 확실하게 꺾어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명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 종목에 이제 위쪽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차트 안에서는 노란색 61선이 계속해서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서 돌파하려는 흔적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나오고 여기서 이 흐름을 거꾸로 뒤로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과거부터 이 종목은 이 61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들을 여러 번 진행을 하죠. 근데 과거에는 넘기려고 했는데 넘기지 못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넘기지 못하고 이런 저항의 흔적과 과거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같은 저항선은 충분히 의미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해서 넘기려고 했는데 넘지 못했었던 구간들을 위쪽으로 돌파하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 종목의 차트는 방향을 위쪽으로 더 가볍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지지와 저항의 가장 간단한 이론이거든요. 그럼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거에 저항의 흔적이 같은 구간으로 여러 번 보였던 이 차트가 이 위쪽에서는 종가 자체가 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뚜껑을 열은 이후에 지지하는 자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쪽을 계속 두드리다가 뚜껑이 열리고 저항을 돌파하니까 그 위쪽에 안착하고 엉덩이를 까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럼 이 종목은 일단은 이 그림 자체만으로 단순하게 이게 올라갔고 돌파가 나왔네. 그리고 위쪽에 자리를 잡았네.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고 차트 안에서는 이거는 위쪽으로 반응이 나올 만한 가벼운 공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 종목을 일단은 준비된 차트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이 완성이 되는가, 즉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스페코는 이 당시에는 뭐 0.58% 강보합 정도 수준의 움직임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나왔었고 먼저 움직였었던 빅텍이라는 종목은 당일날 6%에서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지정학 리스크가 나왔고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들이 액션을 보였어. 그러면 이제 충분히 다른 투자자들도 후속주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충분히 좀 보여졌었던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다음에 움직임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소폭 반응이 나오고 돌파가 된 시점에서는 주가가 좀 가볍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루 만에 튀어가서 10% 혹은 뭐 15% 이상의 짱대 양봉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시장이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지정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됐는데 이미 차트가 열려버리고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해 버리니까 이후에 이제 상한가로 이어지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 위치에 이 그림을 눈으로 한번 좀 익혀볼게요. 바닥을 다지다가 거래량 늘어나면서 바닥 돌파가 준비가 되는 시점들, 그리고 이 돌파가 되는 시점이 과거에는 이제 저항의 역할들이 좀 많이 들어갔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로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 같이 들어와 계신 분들은 우리 지난주에 또 수익을 같이 냈었던 좋은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 차트를 좀 당겨서 볼게요. 제가 제시를 드리고 안내를 드렸었던 위치는 이 돌파가 되는 딱 이 시점입니다. 여기서는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는데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이 넘기는 딱 이 위치가 과거에는 여기서도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과거에 또 가면은 또 같은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추가적으로 저항의 흔적들이 보였죠. 그럼 이 종목은 여기를 계속해서 넘기려고 시도를 하는데 넘지 못하는 좀 아쉬운 그런 이제 뚜껑이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종목이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리고 네 번 두드리고 최근에 한 번 연속 두드리다가 위쪽으로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파하고 지지하는 그림들이 나오죠. 그럼 일단은 과거에 열려고 했었던 구간이 이제 오픈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올라가려는 성질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쉽게 올라갈, 그러니까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위치로 발돋움을 좀 한 거죠. 저항 구간들이 좀 돌파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된 차트가 나왔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납득할 만한 명분, 즉 재료가 더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로보가 이 위치에 속해 있었을 때는 에브리봇이랑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재료를 받고 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살짝 로봇주들한테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로봇주들이 나왔었을 때 이제 다른 종목들을 다 돌려보고 로보가 차트에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래, 너는 나 이제 단타 종목이 되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이제 안내를 좀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흐름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명분이 더해지니까 뭐 다음날 바로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 다음날 16%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주요 공간들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단기적인 접근으로 보았었을 때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예시 종목을 좀 보여드리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근데 이게 참 차트 강의를 할 때는 이런 게 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예제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누가 말 못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로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스페코도 그렇고 제가 우리 함께 하시는 들어오신 들어오시고 제 무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확실하게 안내를 드리고 추천을 드렸던 제 입에서 나온 실제 사례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또 제가 알려드리는 차트 분석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종목도 볼게요.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무료 방송에 오셨던 분들은 또 좋은 결과치를 가져갔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평선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위쪽에 있는 매물대와 그 다음에 가격이 한 가격으로 수렴을 하면서 위쪽 공간을 계속해서 두드려요.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리고 네 번 두드리고 다섯 번 두드리고 근데 이 위치는 항상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된 첫 번째 자리여야 된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처음 반응이 나왔죠. 빠르게 다음 차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1월 4일 날 무료방송 추천주로 제시를 드렸고요. 차트가 준비되어 있고 저항선이 돌파된 위치에서 준비된 명분이 필요한 건데 이 당시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덱스터가 제작에 참여한 그 영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역대 관객 뭐 4위까지 차지를 했다라는 뉴스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분과 차트가 준비가 되고 이게 더해지면은 급등이 나오고 덱스터는 뭐 사실 스페코만큼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시장이 뭐 계속해서 빠지는 와중에도 10% 15% 가량의 약 16% 정도네요. 상승이 나오고 우리가 목표했었던 단기간 안에 두 자리 수익률이 완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종목들을 준비를 합니다. 다음에는 슈니드라는 종목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시황 설명 드리고 방산주들의 반응들 보이면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후속이 될 거는 퍼스텍과 슈니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안내를 드렸는데 슈니드도 오늘 장중에 반응이 나와가지고 오늘 뭐 급등이 세게 나왔잖아요.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검증을 해드렸던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패턴들을 가지고 제가 좀 잡았었던 내용들이죠.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거를 PPT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좀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은 제가 제시드리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차트가 돌파되는 시점 이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도 이제 뭐 검색식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차트 패턴들 이런 거를 보고 매일 종목들을 좀 뽑아놓고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를 이제 좀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이 일봉 차트 안에서는 특징 종목으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수렴이 되고 있고 주요 구간을 돌파하려는 요 시점. 그래서 여기서 명분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인 것 같다. 그래서 실전 예제 종목으로 제가 이제 하나를 좀 뽑아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메모해 두시고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일봉이 아니라 월봉 차트인데 MPD라는 종목의 월봉이 요즘에 너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바닥 다지는 구간에서 돌파에 대한 시도, 그 다음에 이 저항 구간들, 그 다음에 최근에 몸통으로 돌파하는 요 시점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이 종목들도 조만간 좀 돌파에 대한 시도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의 차트니까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들이 얼마나 또 시원하게 날아가 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만약에 또 좋은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리뷰를 하고 추가적으로 또 공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강의를 했는데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자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뒤에서 좀 압박을 주시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좀 다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강의를 해드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 저렇게 되는 차트는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림고 좋은 차트인 것 같아. 그래 저렇게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공감은 하시겠지만 근데 내일이 되면은
그거를 다 까먹고 내일 또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다니게 되고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는데 이렇게 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시켜드리고 좀 어려운 시장에서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일단은 뭐 예제 종목은 예제 종목이고 강의는 강의고 거기에 이제 병행해서 우리가 그런 종목들,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드렸던 스페코, 로보로보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그다음에 급등을 할 수 있었던 종목들은 과연 차트상으로 어떻게 포착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룬 검색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 검색기고 이 검색기에 맞춰서 포착이 된 종목들이 있으면은 저는 참고를 하고 더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으면은 명분을 찾아서 확실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가지고 이제 추천도 하고 매매도 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굉장히 좋았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요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오늘만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에 오신 분들께는 제가 이 검색식 노출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정을 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가이드 정도 안내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쓸 수 있게 내일의 특징주들이 어떤 게 잡히는지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기에 이제 포착된 종목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오늘 포착된 종목들의 예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가 돼가지고 위쪽을 때리고 두들기고 돌파 준비를 하고 쉬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날 포착이 돼서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는 종목들도 보이고 그래서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희망과 그 다음에 수익과 그 다음에 또 좋은 영향력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검색식은 잠시 후 제가 8시 이후에 무료 방송을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은 방송이 오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들어와서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모든 분들께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들어오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저와 같이 2024년도에는 큰 수익과 마찬가지로 이런 짜잘한 수익들까지 매일매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1월 17일 수요일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려운 장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정보와 도움 그리고 종목 검색기 받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치시면 메뉴 상단에 링크 하나 보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